요양원 가면 사람이 아니라 환자가 된다던데 거기 가면 내 평생 아껴 모은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평생 아껴 모은 돈이 결국 침대 옆 낡은 서랍 하나로 끝나는 건 아닐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지만 가장 두려운 이별은 아마도 내가 나로 살던 삶과의 이별일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낯선 주름을 보며 혹은 자녀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는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치는 단어인 요양원은 우리에게 단순히 아플 때 가는 시설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선고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내 인생의 결정권은 끝났고 내 존엄성은 무너졌으며 내가 일군 경제적 자산마저 내 통제를 벗어날 것 같다는 거대한 공포입니다. 시니어들이 밤잠을 설치며 느끼는 이 공포는 매우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두 가지 줄기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비인격적인 대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며 내 평생의 취향과 습관이 무시된 채 관리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두 번째는 더 차가운 현실인 경제적 공포입니다. 도대체 얼마가 들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자산으로 죽을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혹시라도 돈이 모자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혹은 반대로 내가 죽고 나면 자녀에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요양비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는 않을지 하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식에게 돈까지 짐이 되는 것에 대한 죄책감까지 더해지면 어르신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두려움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아주 건강하고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양원을 그토록 무서워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사실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요양원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것이지, 내 선택지가 여러 개라는 사실을 알면 공포는 희망으로 바뀝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집 아니면 요양원 딱 2개뿐이라고 믿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선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맞는 노후는 항상 비싸고 선택권이 없지만 지금부터 정보를 알면 비용도 삶의 방식도 내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양원이 아니라 대안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노후는 단순히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원을 어디에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최대의 존엄을 누릴지 결정하는 전략의 시간입니다. 요양원은 패배자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유일한 선택지가 되고, 미리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수많은 주거 대안 중 하나가 될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팩트에 기반한 아주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들입니다. 준비하면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고를 수 있고 자식들에게 짐이 아닌 당당한 부모로 남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자산과 존엄을 끝까지 지켜줄 그 구체적인 선택지들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흔히들 노후의 주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무서운 결정권자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노후 주거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아직 건강하니까 돈을 조금 더 모아서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면 그때 가서 알아보지 뭐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되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노후 주거의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준비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은 반비례하여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준비 없이 맞는 노후는 항상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에 급하게 거처를 찾게 되면 내가 시설을 꼼꼼히 따져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빈자리가 있는 시설이 나를 받아주는 형태가 됩니다. 이때는 서비스의 질이나 시설의 채광, 식단의 수준을 따질 겨를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되며 그 대가로 매달 청구되는 비급여 항목의 폭탄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 없는 입소가 비용 폭탄이 되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반대로 건강할 때 주거 대안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경제적 경로를 걷게 됩니다. 노후 주거 비용은 크게 보증금, 월 생활비, 그리고 나중에 발생할 케어 비용으로 나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내 통장의 잔고 수명이 달라집니다. 70대 초반 아직 내 발로 걷고 판단할 수 있을 때 주거 지도를 그리는 전략가형 시니어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저렴한 민간 쉐어하우스를 미리 선점합니다. 이런 곳들은 입주 대기가 길거나 일정한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이 곧 입주 자격이자 돈이 됩니다. 이들은 주택연금을 활용해 월 고정 수입을 만들고
그 수입 안에서 해결 가능한 저렴한 주거지를 택함으로써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도 존엄을 유지합니다. 반면 80대 이후 쓰러지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는 수동형 시니어는 선택지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좁혀집니다. 자녀들은 직장 생활과 간병을 병행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시설을 택하게 되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은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 간병비와 병원비로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경제적 마지노선은 결국 언제 가느냐보다 언제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후 주거 준비는 결코 요양원에 가기 위한 예행 연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한 혹은 가더라도 가장 늦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기 위한 방어막을 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미리 숙지하고 내 등급에 맞는 재가 서비스를 어떻게 조합할지 아는 것만으로도 요양원 입소 시기를 5년 이상 늦출 수 있습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넘어 매달 수백만 원씩 절약되는 현금 흐름이자 내 자존감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건강할 때 노후 거처를 알아보는 것을 재수 없는 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돈의 가치를 지키고 자녀들의 미래를 보호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잠들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가장 지혜로운 재테크입니다. 준비된 노후에는 내가 고를 수 있는 다양한 메뉴판이 존재하지만 준비 없는 노후는 남이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배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노후의 비용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노후 주거 비용을 결정하는 또 다른 핵심 팩트는 공간의 효율성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온 큰 집은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 됩니다. 높은 관리비와 세금, 그리고 청소와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노동력은 시니어의 체력을 갉아먹습니다. 이 자산을 유동화하여 나에게 맞는 맞춤형 주거지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자산의 재배치입니다. 5억 원짜리 집을 깔고 앉아 월 100만 원의 생활비에 허덕이는 것보다 보증금이 적고 서비스가 잘 갖춰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옮기고 남은 자산으로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영리한 계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동을 남에 의해서가 아닌 내 의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권을 쥐고 있을 때 옮겨야만 내 형편에 딱 맞는 최적의 장소를 저렴하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의 경제학은 결국 누가 더 먼저 정보를 선점하고 누가 더 일찍 자신의 삶을 설계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비싼 값이 매겨진 관리 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누리는 자유로운 삶이 될 것인지는 바로 지금 당신의 정보력과 준비성에 달려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쥐어볼 수 있는 노후 주거의 대안들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고 현실적입니다. 요양원이라는 높은 벽을 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현실적인 카드는 국가가 지원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라 오해하지만 실상은 시니어의 안전과 경제성을 동시에 잡은 가장 강력한 가성비 모델입니다. 이곳은 문턱을 없애고 안전 손잡이를 단 맞춤형 주택일 뿐만 아니라 건물 하층부에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되어 있어 식사 서비스나 건강상담, 문화 프로그램을 단지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로 매우 저렴하며 월세 또한 10만 원 안팎인 경우가 많아 내가 가진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단절이 아닌 연결입니다.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노래를 배우고 오후에는 근처 시장에 다녀올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존엄한 노후의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다만 이 훌륭한 혜택은 건강할 때 신청하여 순번을 기다린 사람에게만 허락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혼자 사는 외로움은 싫지만 요양원의 통제된 생활은 더더욱 거부하고 싶다면 최근 시니어들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로 떠오르는 시니어 쉐어하우스나 코하우징이 명확한 해답이 됩니다. 이는 큰 집을 여러 명이 나누어 쓰며 개인 방은 각자 사용하되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병인 고독을 해결하면서도 생활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델의 최대 강점입니다.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면 내 공간을 지키면서도 아침에 내가 방에서 나오지 않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려줄 이웃이 있다는 안도감을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살 때 드는 관리비와 식비를 분담하니 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심리적 안전망은 두터워집니다. 요양원 가기엔 너무 젊고 혼자 살기엔 겁난다는 분들에게 이보다 더 영리한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를 넘어 뜻이 맞는 사람들과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써내려가는 공동체적 삶의 복원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해 실버타운을 고려 중이라면 이제는 이곳을 호텔이 아닌 주거 서비스 단지로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수억 원의 보증금이 든다는 선입견 때문에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보증금을 수천만 원대로 낮추고 월 이용료를 내는 임대형 방식이나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공급하는 실버스테이 모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버타운의 진정한 가치는 영양사가 짜준 균형 잡힌 식단과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당신의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해주는 선제적 투자가 됩니다. 지금 실버타운 비용으로 지불하는 돈은 훗날 병원 침대에 누워 간병비로 쏟아부어야 할 훨씬 더 큰 목돈을 막아주는 방어 비용인 셈입니다. 건강할 때 입주하여 그 시설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실버타운을 가장 저렴하고 똑똑하게 이용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내 익숙한 집을 떠나지 않고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할 것이 바로 제가 요양과 주간보호센터의 조합입니다. 이는 요양원이라는 시설에 나를 가두는 대신 살던 곳으로 도움을 불러들이는 방식입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도우미가 집으로 찾아와 식사와 목욕을 돕고 낮 시간에는 노인 유치원이라 불리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재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월 30만원에서 70만원 수준으로 요양원 입소 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내 집에서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국가 시스템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전문가의 돌봄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도 경제적인 요양원 지원 전략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선택지들을 내 건강 상태와 자산 규모에 맞춰 단계별로 배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요양원이라는 외통수에서 벗어나 나만의 노후 항로를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토록 다양한 대안들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요양원이라는 선택지가 가진 비용의 함정을 정확히 꿰뚫어 보기 위함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라에서 장기요양보험을 해주니까 요양원은 저렴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지만 실제 요양원에서 발행하는 청구서를 받아보면 그 생각은 순식간에 깨지고 맙니다. 요양원 비용의 실체를 파악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팩트는 국가가 지원하는 급여 항목과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의 차이입니다. 정부가 비용의 8,085%를 대준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정해진 돌봄 서비스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비, 간식비, 그리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 선택하는 상급 침실 이용료 등은 고스란히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시설이 깨끗한 민간 요양원의 경우 이러한 비급여 항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월 본인 부담금이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치솟는 일이 허다합니다. 보험이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 라고 묻는 순간은 이미 늦었습니다. 요양원 입소는 단순히 시설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후 자산이 매달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혼동하는 순간 경제적 비극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요양원은 돌봄이 중심인 복지시설이라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요양병원은 치료가 중심인 의료기관이라 간병비가 전액 본인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건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병원비보다 훨씬 무서운 월 수백만 원의 간병비 폭탄을 맞게 됩니다. 평생 자식들 공부시키고 집 한 채 남기려 아껴온 돈이 단 몇 년 만에 병원비와 간병비로 증발해 버리는 현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양원 비용이 문제라기보다 내가 상태가 호전될 기미 없이 선택권 없이 들어가는 구조에 갇히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같은 200만 원을 써도 내가 고른 실버타운에서 운동하며 품격 있게 쓰느냐 아니면 요양원 침대 위에서 수동적으로 관리받으며 쓰느냐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내 자산의 가치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요양원 비용에 대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점은 가성비가 아니라 효용입니다. 요양원이 정말 필요한 시점은 24시간 전문 의료 처치나 중증 치매 케어가 필수적일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앞서 언급한 재가 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요양원에 200만 원을 쓰는 대신 집에서 지내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남은 150만 원을 내 영양상태와 취미생활에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만족도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양원 지원 전략을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양원 비용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단지 한꺼번에 묶여서 청구되기 때문에 싸게 보일 뿐 그 안에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자유와 존엄의 비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돈을 어디서 어떻게 쓰느냐가 내 노후의 색깔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존엄한 노후를 위한 로드맵은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언제 받느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언제 작성하느냐, 그리고 내 재산을 어떤 단계에 맞춰 주거 비용으로 전환하느냐는 공부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식들에게 나중에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무책임한 경제적 방임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미 내 노후 주거 로드맵을 짜두었고 내 자산은 2단계별 이동에 맞춰 쓰일 것이라고 선언하는 부모가 훨씬 더 당당하고 사랑받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요양원 입소는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이지만 준비된 단계적 주거 이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독립선언입니다. 이제 당신의 명세서에서 비급여의 함정을 지우고 당신의 의지가 담긴 주도적인 지출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노후 주거를 고민하며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삶을 내 의지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선택권 그 자체입니다. 돈이 많아도 내 거처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풍요가 아니며 돈이 부족해도 시스템을 활용해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노후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요양원이라는 선택지가 결코 인생의 패배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4시간 전문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중증 질환이 찾아왔을 때 요양원은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준비 없이 떠밀려가는 입소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요양원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는 당당한 소비자로서의 입장이지 자식들에게 버려지거나 사회에서 격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노후의 모든 주거 대안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요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는 막연한 부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주거 로드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건강할 때는 실버타운이나 쉐어하우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것이며 보조가 필요할 때는 어떤 재가 서비스를 이용해 집에서 버틸 것인지 그리고 정말 한계가 왔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진 요양원으로 옮기고 싶은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경제적 준비는 자산의 유동화와 장기요양 등급 판정입니다. 깔고 앉아있는 집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기력이 떨어질 때 미리 등급 판정을 받아 나라의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 두십시오.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시니어는 위기의 순간에도 자식의 지갑을 보며 미안해하는 대신 자신의 권리로 당당하게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한 비용 통제와 단계적 이동의 핵심이자 내 이름 석자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결국 노후는 비용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정권의 문제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요양원이라는 단 하나의 길로 내몰리지만 준비된 사람은 비용과 건강 상태에 맞춰 5가지, 6가지의 우회로를 가집니다. 같은 돈을 써도 어디에 쓰느냐가 인생의 질을 가릅니다. 똑같이 월 200만 원을 지출하더라도 누군가는 요양원 침대에서 정해진 일과를 따르는 대가로 지불하고 누군가는 자신이 직접 고른 시니어 공동체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존엄을 지키는 대가로 지불합니다. 후자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엄청난 재산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손에 쥔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선제적인 결단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은 돈이 모자란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의지도 없는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당당한 계획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자 안도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페이지를 누가 쓰게 하시겠습니까? 급박한 상황에 떠밀린 자식들이 쓰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직접 설계한 로드맵에 따라 당신이 직접 쓰게 할 것인지 말입니다. 노후 주거의 대안들을 공부하는 과정은 단순히 싸고 좋은 집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노후는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지만 준비 없는 자에게 노후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굴레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주거 지도를 그리십시오. 당신이 직접 고른 그 길 위에서라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이름은 빛날 수 있습니다. 자산과 존엄, 그리고 자유를 모두 움켜쥐는 영리한 노후 준비는 바로 오늘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통해 요양원이라는 거대한 공포의 벽 너머에 있는 수많은 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글을 맺으며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며 느꼈던 그 수많은 감정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 앞에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내 피땀 어린 돈이 허무하게 사라질까 봐 걱정하며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밤잠을 설치던 그 모든 마음은 사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왔는지를 증명하는 숭고한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 두려움은 나약함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한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고 싶다는 아주 건강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막연한 공포를 등 뒤로 보내고 우리가 확인한 차갑고도 정확한 팩트들을 당신의 손에 쥔 든든한 지도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노후는 결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권의 문제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노후는 남이 정해준 메뉴대로 먹어야 하는 비싸고 차가운 배식과 같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지도를 그린 당신의 노후는 내 형편에 맞춰 내가 직접 고르는 풍성한 메뉴판이 될 것입니다. 똑같이 월 200만 원을 써도 누군가는 선택권 없이 시설에 갇혀 쓰지만, 준비된 당신은 내 집에서의 존엄을 지키거나 내가 직접 고른 공동체 속에서 웃으며 그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대신 나는 이미 나만의 노후 로드맵을 짜두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삶을 당당히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위로입니다. 당신의 계획은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대한 안도감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요양원을 무서워하기보다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제3의 길들을 하나씩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러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 자격을 물어보는 것, 주택연금을 통해 나만의 현금 흐름을 설계해보는 것,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맞는 재가 서비스가 무엇인지 미리 점 찍어두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요양원은 패배자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수많은 선택지 중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선택한 요양원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 내가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당당한 권리가 됩니다. 노후에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쓰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평생을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당신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아름답고 존엄하게 채울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누가 선물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얻은 정보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선제적인 결단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장 잔고보다 더 소중한 것은 당신의 이름 석자이며 그 이름이 마지막까지 빛날 수 있는 곳은 오직 당신의 준비된 선택지 위에서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주거지도를 그리며 당당하게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당신이 직접 설계한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축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와 그 용기 있는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